안녕하세요. 10월 2일 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워싱턴 회담 기대로 상승 출발했던 그 3대 지수는 ISM PMI 지수가 10년 내 최저치로 발표된 직후부터 하락 반전해서 모두 1%대 이상 하락 마감입니다. 다우 343포인트 1.28% 하락했고요. 나스닥 90포인트 1.13%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0.93% 하락입니다. 뒤에서 모두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식 팔고 채권 사는 하루였고요. 미국채 수익률은 단기물 중심으로 이제 크게 하락해서 10년물이 1.637%입니다. 이 시각 현재 10월 31일 기준금리 내릴 확률 66%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98.77로 소폭 내렸고 원달러 1203원, 원엔 11.17, 위안달러 7.14로 상승입니다. 유가는 그 글로벌 경기 슬로우다운이 확인되니까 추가로 크게 내렸다가 살짝 되돌렸고요. 그래서 소폭 내렸습니다. WTI 53.6불선, 브렌트 58.9불입니다. 달러와 유가 분석하는 기본 그 프레임은 최근에 그 올려드린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렇게 진행할 때는 매일 진행할 때는 간단히 체크만 하고 이렇습니다. 큰 변화가 있으면 다시 분석 모드를 수정해서 공유할 것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10월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 73,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연율 0.4% 하락, 9월 수출 11.7% 감소, 수입 5.6% 감소,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48로 감소입니다. 한국 경제 찌그러지는 행진 계속되고 있고요. 놀랍지 않고요. 당연하고요. 이미 예상된 것입니다. 톱발 광견들이 미친 듯이 지시되는데 한국이 이 정도로 버티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호주 제조업지수 54.7로 상승했고요. 제조업 구매자 지수 50.3으로 상승입니다. 일본 8월 실업률 2.2%, 제조업 구매자 지수 48.9로 하락입니다. 인도네시아 9월 구매자 지수 49.1로 하락했고요. 베트남 제조업 구매자 지수 50.5입니다. 베트남 3분기 성장률 7.3%, 10년 내 최고치이고요. 제조업이 11.37% 성장하면서 리딩했습니다. 호주가 금리를 0.75% 사상 최저치로 인하를 했는데 불과 5월까지 1.5%였다가 6월에 1.25%, 7월에 1%, 10월에 다시 0.75%로 반토막을 냈습니다. 인도 제조업 구매자 지수 51.4입니다. 유럽 국가들 그 제조업 구매자 지수 정리를 하면 영국 48.3, 프랑스 50.1, 독일 41.7, 이탈리아 47.8이고요. 기타 및 여러 나라들 47에서 45 사이 헤매고 있고요. 유로존 45.7입니다. 브라질은 53.4로 상승했습니다.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연율 0.9% 상승입니다. 그 브라질 산업 생산은 8월에 0.8% 증가했으나 연율 2.3% 감소 상태입니다. 미국 지표 정리하면 레드북 소매 판매 연율 5.8% 증가인데 제조업 PMI 지수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 마르키트 발표 지수는 51.1로 증가했고요. ISM이 발표한 지수가 47.8로 급락했습니다. 이게 예상치 50.4였는데 지금 급락하면서 10년 내 최저치로 그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안고 임금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50 넘는 국가는 프랑스, 호주, 인도, 베트남, 브라질 5개 나라 정도입니다. 중공은요, 정부 자료는 49.8이고요. 마르키트 자료는 51.4입니다. 미국은 그 마르키트 기준으로는 51.1로 증가이지만 ISM 기준은 47.8이라는 겁니다. ISM은 그 Institute of Science, 그러니까 Supply Management, 공급자 협회 그 나타내는데 미국 400개 그 표본 기업으로 조사를 하고 있죠. 마르키트는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입니다. 지금 여러 번 소개드린 것처럼 중공도 뭐 베트남 이런 데 전부 다 베트남은 니케이 지수 니케이가 하고 있고요. 주요 그 글로벌 기업들 PMI 지수 마르키트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한다, 더 정확하다 비교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판단에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SM 지수가 금융위기 때 한번 박살이 났던 기억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바로 트윗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 너무 급하게 올렸고 너무 많이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내릴 때는 너무 천천히 내리고 너무 찔끔 내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왕창 빨리 내려라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논리가 분명하죠. 고금리 때문에 강달러를 가져오고 이게 미국 수출 기업들 그 고통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강달러가 해소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분석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경제가 슬로우 다운되는 시그널은 ISM이 분명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31일 기준금리 내릴 그 확률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66%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게 40%였죠.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해서 제조업 분야 활성화시킬 여지가 저는 크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망가지는 다른 국가들은 금리 내릴 여지도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내려봤자 환율만 쳐 올리고 효과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망가지는 나라 한국을 보면 기준금리 내릴 수는 있죠. 그리고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려봤자 제조업 안 살아날 거고요. 먼 달러 환율만 쳐 올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주가는 하방 경직성 매우 강할 것으로 보는데 그 근거가 바로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표 중에서요, 추가로 기업 투자 움직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포착한 바로는 심각할 정도로 기업 투자 악화될 조짐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비, 고용 여전히 강력하고요. 디플레 위험, 미국 경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PMI를 마르키트 지수는 버리고 ISM 지수만 중시할 근거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지표들 움직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시장에 적응하면은 맞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르다고 보고요. 망하는 곳은 한국, 독일, 중공 이 정도일 것 같고요. 흥하는 곳은 인도, 베트남, 그 다음에 선방하는 곳은 프랑스, 일본, 브라질, 다른 동남아 국가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하는 곳과 선방하는 곳의 성장 엔진이 바로 미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ISM 지수 산정할 때 표본 기업들이 한 400개 된다는데 대중공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 아닌지 여기 좀 궁금합니다. 차이나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었다면 당연히 힘들겠죠. 구조조정을 해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차이나 리스크로 힘든 기업이 있다면 반사 이익을 얻는 기업도 미국에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not at this time, but sometime. 이것은 제가 한 말입니다. At this time, 이거는 미국 재무부가 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Not at this time, but sometime.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미국 자본시장에서 중공 퇴출시키는 정책 사용할 수도 있을 거로 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공기업들 상장 폐지를 포함해서 중공기업들 미국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미국 자본이 중공 기업들 투자하는 거 금지하는 제한하는 이런 방안이 백악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한번 출렁했었죠. 그때 바로 재무부가 지금은 아니다, not at this time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피트 나바로가 페이크 뉴스라고 진정을 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국내 일부 뉴스 보면은 이게 피트 나바로가 한 저 말, 즉 가짜 뉴스가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기사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백악관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효과는 어떨지 논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애송이 시진핑이 쪼무레기들 모아놓고 말이죠. No force can stop the Chinese people and Chinese nation. 이 지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힘도 중공인민과 중화민족의 부흥 전진을 막을 수 없다. 이 지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을 겨냥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Even US cannot stop the Chinese people and Chinese nation. 예? 애송이 시진핑이 요 말을 하고 싶을 텐데 간이 적어서 콩알마트에서 미국 눈치 보느라고 Even US cannot stop 이 말은 못하고요. No force can stop 이렇게 말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공의 패권 야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까마득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까마득해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기본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다음 주 워싱턴 미중협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해드리는 데이터 정리 시간에 이 데이터라는 건 경제 지표를 말합니다. 예. 베트남 경제 지표들 강력하다는 거 계속 확인되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ETF 투자할 때 매수 후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여러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략은요 최소 수년 지속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수십 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 일요일 발표된 베트남 3분기 성장률 대단하죠. 연율 7.3%, 10년 내 최고치랍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11.37% 리딩했고요. 2등이 건설업 분야입니다. 건설은 바로 인프라 투자 또는 주택 투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이죠. 지금 베트남 인프라, 주택 매우 열악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투자 늘어나야 되는데, 이 정상이라는 의미는 경제가 잘 돌아가서 돈 버는 만큼, 인프라 투자하고 주택 투자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돈은 못 버는데, 즉 경기가 찌그러지고 있는데 경기 부양한답시고 빚내서 인프라 투자하면은 더 심각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삼성에 이어 LG도 스마트폰 전부 베트남에서 생산한다는 사실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스마트폰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삼성이 추가로 베트남에 여의도 면적 5배 규모 스마트폰 부품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이게 삼성뿐이겠습니까? 지난주 체크했던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금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급증세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지는 이겁니다. 중공을 대체하는 것,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중공을 대체하는 곳이 어딥니까? 인도, 베트남, 동남아 다른 국가들, 멕시코 이런 여러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중공이 망가지는 만큼 다른 국가들이 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을 대체하는 동남아 국가들 이런 주제의 분석 영상을 거의 대략 한두 달 전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공편에 서면 한국도 대체 당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이 하는 일 베트남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더 잘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두고 봐야죠, 그거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